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변이 바이러스 등장에 다시금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주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다룬 YTN 보도 내용들 살펴봅니다. 2년여 만에 열린 BTS 콘서트 현장에 YTN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에필로그 Y에서는 축제를 방불케 한 미국 LA 현지를 직접 다녀온 오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부족함 없는 방송을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의견에 YTN이 응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가지 종류의 일회용품을 사용하셨나요? 최근 환경오염을 염려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다회용품 사용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 사용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기업의 친환경적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YTN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리뷰 Y 시간, 평가님 오늘 다뤄볼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했는데요. 이 변이종은 11월 초에 WHO에서 그 존재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12월 1일 날 첫 확진자를 확인을 했습니다. 12월 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뉴스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YTN이 이렇게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보도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YTN은 11월 27일 WHO 새 변이 우려 변이로 지정, 이름은 오미크론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뉴스를 처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한국언론재단의 그 뉴스 검색 프로그램인 카인즈를 이용을 해서 오미크론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11월 27일부터 그리고 12월 6일까지 YTN의 주요 뉴스를 전부 다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600여 건이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헤드라인 자체에 오미크론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기사만 하더라도 400건이 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YTN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관심도 더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도줄 중에 몇 가지를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오미크론 발생 초기 몇몇 보도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감성적 용어들이 사용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특히 국제뉴스나 경제뉴스에서 단어들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헤드라인에서부터 공포, 빨간불, 폭락, 폭발적 증가 등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나 국제 경제 또 증시 관련 보도들은 국내 경제의 심리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단계적 일상 회복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큰 상태입니다. 자칫 불안감이 절망감으로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안을 조성하는 감성적 단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미크론과 관련된 초기의 YTN의 보도가 좀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재난 보도가 취하기 쉬운 그런 공포 장사를 했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도 한번 경험을 한 것인데요. 공포를 생산하는 언론이라는 점은 크게 변하지가 않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사안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언론의 신중한 접근,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감염병 보도 준칙을 보면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감염병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차원에서 오미크론 공포 이런 표현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유가가 12%, 13% 이상 떨어졌고 지수가 2% 이상 하락한 것을
외신이 이제 패닉이라고 보통 보도를 하는데 이걸 또 우리만 또 우려 정도로 이렇게 공포가 아니라 우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보도 양도 아무래도 오미크론 관련 그 소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양적으로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점을 볼 때 이 소식을 전할 때 확인된 소식을 전하는 건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YTN 구성원들이 특히 어떤 공포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장사한다? 이거는 성향도 그렇지 않고 네. 그럴 수도 그거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일하는 이 루틴을 보면 그거하고 좀 멀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오미크론 관련 보도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평가원님께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반적인 보도 이외에도 대담에서도 오미크론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평가원님? 네,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실 냉정하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오미크론과 관련된 보도는 YTN 보도는 이전의 보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대담 프로그램을 제가 좀 유심히 봤었는데요. 그 대담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 유재복 해설위원께서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감염병 거의 전문 기자로서 초기부터 보도를 하셨기 때문에 거의 의료 전문인 못지않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또 그리고 기자로서의 촉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보도를 잘 해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이라는 그런 그 채널의 특성을 아주 잘 살린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해당 뉴스에서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 상황과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징과 그리고 정부의 방역 강화 방안 발표에 관한 뉴스 그리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그런 재택 치료의 실효성 그리고 거리두기 조치 등을 전방위적으로 잘 알린 그런 뉴스가 12월 2일 날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봤고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쭉 지켜보니까 류 해설위원님은 정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담 중에서 저는 특별히 눈여겨봤던 것들이 의료 전문가가 출연한 코너, 이 코너들이 아주 유용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연결해서 해설을 해주심으로써 변이 바이러스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민감한 어린이 청소년 접종 문제라든지 병상 확보에 대한 아이디어, 방역 팩스 확대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TN에서는 의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해줬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용한 보도들로 봤습니다. 네, 두 분께서 따끔한 지적과 함께 칭찬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좀 잦아들지 않으면 관련된 보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염병 보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감염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염자를 만나고 인터뷰 방송을 내보낼 때에는 신상 노출이나 혐오 정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일 방송된 뉴이저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두렵고 경향 없어 거짓말, 오미크론 첫 감염자 인터뷰해보니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 중에 인터뷰 대상자의 신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돼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확진자 부부의 출생지나 국적, 또 부부가 몸담고 있는 교회, 신도의 인적 구성 같은 정보였는데요. 이런 정보는 다른 언론에서는 접해본 적이 없는 정보였었습니다. 앵커께서 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할 점을 짚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염병 보도 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과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초기 진원지와 집단 감염 확진자들이 모여있는 이 집단들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과 낙인 찍기, 또 지역 혐오, 개인 신상 털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을 우리가 전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에서도 두 부부와 자녀들까지 신상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다른 언론에서 접했는데요. 감염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감염병 보도 준칙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특히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서 추측이나 과장 보도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알지 못하는 것, 특히 무지에서 발생하는 공포와 패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준칙의 내용을 적은 것일 텐데요. 새로운 것의 출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뿐만 아니라 언론도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그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좀 더 사안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 냉정하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차별과 낙인 그리고 과도한 우려를 키우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서 YTN 구성원 모두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관련해서 새로운 콘텐츠도 눈에 띄었다고요? 예, 제가 이번 주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보도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보던 중에 발견한 콘텐츠였는데요. YTN 유튜브 채널의 에디터 픽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모아서 볼 수 있도록 YTN 관련 보도들을 이슈별로 편집을 해서 이렇게 묶고 반복 재생을 해주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오미크론 보도 관련해서는 국제 뉴스, 국내 유입, 또 방역 대응 등에 대해서 보도와 대담을 국면별로 이렇게 쭉 묶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슈를 이해하고 또 추이를 쭉 따라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컨텐츠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을 준비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조회수도 높더라고요. 네. 에디터님 옆에 나와 계셔서 일부러 그거 뽑으신 건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외에 또 새로운 콘텐츠인 것 같은데 한방 이슈라는 콘텐츠가 또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홍보 좀 해주시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네. 그 에디터 픽, 그 한방 이슈 모두 다 디지털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이 코너인데, 예를 들어 이제 대장동 이슈를 다룬다 그러면 뭐 전문가도 출연하고 기자도 나오고 리포트도 있고 뭐 단신도 있고 전화 연결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는데 각 뉴스 시간, 전 뉴스 시간에도 하고 그 다음 뉴스에도 합니다. 근데 시청자가 볼 때,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그걸 업로드할 때는 개별적으로 업로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디지털 센터에서 이거를 시간 순서, 그 맥락 순서, 그다음에 기승전결로 정리를 해서 이제 에디터가 정리를 1, 2, 3, 4, 5번 이렇게 쭉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 이슈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이제 한방 이슈, 그 이제 박광열 앵커가 지금 이제 그 거기 가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필요한 나레이션까지 읽어주면서 이 이슈가 궁금합니까? 그럼 이거 한 번만 보시면 10분, 20분 이렇게 쭉 보시면 정리가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콘텐츠고 조회수도 많이 몇십만씩 이렇게 나오는 아이템도 있고 그래서 이거 한방 이슈 자주 보시면 되게 유용하게 뉴스를 좀 그 이해하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또 막판에 틈새 홍보를 또 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부터 한 줄로 요약해 주시죠. 네, 완전히 새로운 뉴스거리란 사실 존재하지 않지만 보여주는 방식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YTN의 기사는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변종 바이러스 보도와 관련해서도 보도 노하우도 많이 축적이 됐고요. 그리고 기자의 전문성도 훨씬 더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YTN의 보도가 감염병 보도의 그런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보도, 화제성보다는 정보성 추구해야.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때마다 위험성을 과장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보도는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두려움에서 가려져 있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시민들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된 언론을 믿지 않을 겁니다. YTN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정확한 검증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화제가 되는 보도보다는 정보가 충실한 보도를 이어가 주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전해주신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BTS 신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9년 만에 세워진 세계 최대 흥행 기록이라고 합니다. 나흘 동안 무려 약 20만 명이 함께한 축제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미국 LA 현지를 직접 다녀온 YTN 플러스 오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생생한 글로벌 취재기 지금 만나보시죠. 얼마 전 미국 LA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BTS. 그 뜨거운 현장에 YTN 플러스 오지원 기자가 함께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LA 입국 과정부터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팬들로 가득한 축제 같은 콘서트 현장까지. 오늘은 오지원 기자와 함께 BTS 콘서트 취재기를 들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지원 기자님이 얼마 전에 미국 LA에서 열린 방탄소년단 이 BTS 콘서트에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얼마 만에 좀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제가 19년 10월에 개인적으로 이제 가족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2년 넘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비행기 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러움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떠셔서 좀 안전하게 다녀오셨어요? 네, 아무래도 들어가는 데까지 절차가 상당히 이제 복잡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국이 아닐 때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마음을 조심해야지 좀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마스크도 되게 철저하게 쓰고 네. 조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오 기자님이 그 기사를 쓴 거 봤어요. 약간 그 브이로그 형식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취재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네. 거기 보니까 좀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도 검사받고 이러던데 어떻게 네. 좀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게 72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이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귀국행 비행기를. 근데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부터 비행기를 타기까지가 한 60 몇 시간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미리 도착하자마자 제가 PCR 검사를 받으러 갔거든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네. 미국에서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줍니다만 저는 이제 조금 빨리 예약을 해서 좀 확실한 루트로 제가 가서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설 기관을 이용을 했고 어디 이렇게 무슨 호텔 지하로 오라고 네. 그래서 지하철장에 이렇게 간이로 마련된 데를 갔더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은 아니었는데 이제 거기 직원분이 이렇게 검사를 해주셔가지고 네. 네,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기자님이 입국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사실 전날 울었거든요. 출국하기 전날. 왜 우셨어요? 제가 비자를 제일 1번으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이 출장 결정되자마자. 왜냐면 비자가 일단 있어야 들어가니까. 분명히 승인이 났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코로나 검사 인터뷰 준비를 막 하고 문제가 없어 네, 보이는데요? 문제가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전날 서류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비자를 검색을 했는데 제 비자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장님한테 문의를 해놓고 계속 찾았어요. 똑같이 계속 찾았더니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찾았다 이러고서 이제 뷰를 딱 눌러서 제 비자를 딱 눌러서 봤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가운데 자리가 하나가 틀린 거예요.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울었어요. 네. 이러다 못 나가면 이게 무슨 그쵸. 이제 주민등록번호 잘못 써서 못 나가는 그 거니까. 제 실수로 못 네. 나가는 거니까. 분명히 제가 그날 퇴근하면서 사무실에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잘 다녀올게요 이러고 왔는데 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항공사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항 근무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어차피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사항이었던 기재란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아마 확인을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혹여나 가다가 걸리면 네. 언니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라는 걸 소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된 명함이랑 이런 거 챙겨가가지고 막상 들어갔는데 너무 방탄소년단 팬들 열기가 뜨거우니까 입국 심사관도 왜 왔냐고 물어봐서 나 방탄소년단 콘서트 보러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약간 야 너도 그러면 들어가도 돼 약간 이런 잘가 즐기렴 이런 느낌으로 들여보내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생각보다 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가기 전에 좀 취재 준비하면서 혹시 공을 들인 부분도 있었나요? 제가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을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스크립트를 많이 준비를 해갔어요. 사실 영어를 잘하세요? 글쎄요. 궁금해요. 잘하려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못하진 근데- 않고. 네, 근데 사실 하이브 쪽에서 네. 그러니까 현장에 통역을 비치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원활하게 취재를 할 수 있게끔. 근데 혹시나 제가 못 알아들을까 만날 수도 봐. 있잖아요. 왜냐면 네네네. 기자들이 많으니까 못 네. 만날 수도 있으니까 좀 열심히 준비를 해갔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통역분이랑 저랑 또 잘 맞아가지고 시간대가 원활하게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통역분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또 감사합니다. 해주시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기자님도 예전에 이렇게 좀 소위 그 덕질이라고 하죠. 어릴 때 좋아하는 가수 따라다니면서 콘서트 보고 좋아하는 거 티내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누구 네. 팬이셨어요? 전 신화 팬이었어요. 저랑 경쟁자였어요. 저는 G.O.D 팬이었기 때문에 약간 덕질 좀 해본 사람으로서 네. 이번에 콘서트장 가니까 조금 느낌이 색달랐을 것 같아요. 사실 되게 부러웠어요. 그 팬들이. 왜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니까. 아, 왜냐면 덕질할 때 내가 오늘 이날만을 기다리죠. 기다려가지고 막 그 경쟁을 뚫어가지고 티켓을 사고 그 현장에 와가지고 오늘 뭐 무슨 티켓을 들어야지 무슨 옷을 입어야지 모든 나랑 똑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공감대를 말로 꼭 하지 않아도 분위기로 교감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즐거운 일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즐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일을 하러 갔지만 이분들이 진짜 좋아서 오신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러웠어요, 사실. 저희가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을 부를 때 아미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아미 중에서 인터뷰한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도 있었나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60대 어머니랑 19살의 따님분이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60대 어머님이 온몸에 이제 그 방탄소년단 멤버 얼굴이 다 도배된 옷을 입고 네. 그 이제 그 팬들이 제작한 굿즈거든요. 옷을 입고 엄청 화려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셨고 따님분도 보라색 이렇게 아이템들을 많이 장착하고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모녀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즐기고 같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국적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 네, 온 네. 팬들 보면. 사실 한국 분들도 많았는데 네. 한국 분이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은 현장이었는데 뭐 일본 분도 계셨고 중국 분도 계셨고 뭐 스페니쉬를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프랑스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독일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셨고 국적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진짜 세계 각국에서 네, 방탄소년단 네. 보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것 네, 같아요. 정말로요. 진짜. 네. 네. 혹시 그 무대에서 노래할 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해외 가수가 오면은 이렇게 떼창이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다 맞아요. 따라 부르고 하잖아요. 혹시 그 미국에서는 안 그런가요? 네, 너무 궁금해요. 없더라고요. 사실 아, 저는 그래요? 가기 전에 약간 한국어 가사를 외국인 팬들이 떼창을 해주는 장면을 되게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 갔을 때 그냥 함성을 지르거나 이 정도지 같이 막 열렬하게 떼창을 해주는 분위기는 없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인가 봐요. 그런 그거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저희는 불러야 되거든요. 네, 직접 불러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 무대 보면서 내가 한국인이라서 좀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었나요? LA 이렇게 큰 스타디움에서 내가 한국 가수를 네. 내가 한국 기자인데 이렇게 막 같이 마주하고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대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한국어로 본인들의 소감을 전할 때가 같은 모국어를 쓰는 사람으로서 네. 여기 있는 팬들은 저 한국어로 전달하는 이 마음의 100%를 알까? 나는 사실 아는데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뭔가 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부심 들었던 것 같아요. 국내외 이제 문화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축소가 돼서 아쉽지만 앞으로 취재해보고 싶은 현장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실 방탄소년단 이번 출장 갔다 오면서 그들의 공연에 되게 저도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다음 행보가 저는 많이 궁금해졌거든요. 물론 3월에 서울에서 이제 콘서트를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그때까지 종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니까요. 네. 3월 공연이 대면 공연이 돼서 국내 팬들이 꽉 차 있는 현장을 저도 취재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해외라면 내년 1월 30일에
그래미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이 수상을 했다는 거를 취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도 하고 우리 오 기자님이 직접 가셔서 취재를 해서 그 취재기를 들고 우리 에필로그에 다시 한번 나와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옴부즈맨 프로그램, 그 기록을 모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지표 때문에 열차가 지연되거나 길이 막혀서 피해를 보면 당장은 짜증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만큼은 교통 상황 외에 시위하는 이유도 제대로 설명해줘야 한다는 시청자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아침 7시 50분쯤부터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서 공덕역까지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기사입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기습 시위가 원인이라는 것인데요. 왜 출퇴근 시간에 피해를 주냐며 차마 옮길 수 없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루 불편할 뿐이지만 저분들은 평생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는 인터뷰가 생각나 마음이 아픕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며 이해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YTN 시청자 게시판에는 장애인 시위 보도에 교통 혼잡이 일어났다고만 하고 왜 그런 시위를 하게 됐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약자를 배제한 현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당사자들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이 이슈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사를 쓴 김다연 기자는 아침 출근 시간대에 제보가 쇄도하는 가운데 기습 시위라 주관단체가 파악되지 않아 열차가 지연된다는 팩트만 확인해 일보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는 바로 추가 취재에 들어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주장을 반영해 다음 뉴스에 전했습니다. YTN은 당장 긴급히 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막 한 줄짜리 일보로 시작해 조금씩 보충해서 기사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속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이슈는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각종 이슈에 대한 의혹,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한 팩트체크가 중요하겠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남에서 지지율이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 득표율과 아마 지금 지지율을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건 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과거 민주당 후보들의 최종 득표율과 비교하는 오류 때문입니다. YTN 모니터단은 사실관계를 누구보다 먼저 확인해주고 팩트체크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언론에 주어진 제1의 책임인데 언론이 팩트체크라는 기본 업무를 누락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며 YTN의 분석을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이수정 교수의 발언이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 법무관은 여성들은 네. 왜 대위로 뽑아주고 예, 그렇죠. 네, 왜 우리 아들은 중위밖에 못 따는지. 성별로 이렇게 다른 계급에 임용된다는 게 맞습니까? 좀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군 법무관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중위로 임관해 3년을 의무 복무하는 단기 군 법무관과 대위로 임관해서 직업 군인의 길을 가는 장기 군 법무관으로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 여자라서가 아니라 장기 군 법무관은 성별 관계없이 모두 대위로 임관한다는 겁니다. 청취자 게시판에는 젠더 갈등을 봉합하겠다고 한 사람이 첫 발언부터 잘못 이해한 남녀 차별의 예를 들어 남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다니 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 뉴스는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후보의 주장을 검증하는 언론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시절에 시청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우리 YTN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덴탈 마스크처럼 바이러스 차단 지수가 낮은 마스크 말고 KF94 마스크처럼 바이러스 차단 지수가 높은 마스크를 다 같이 쓰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으로 우리 전통 놀이에 대한 관심도 새삼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놀이는 재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움과 추억도 선사하죠. 수다학에서는 전통 놀이 속 움직이는 수학이라는 주제로 시청자들을 만났습니다. 수학을 배우는 목적은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 취지를 잘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수다학에서는 전통놀이를 통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추억도 쌓고 수학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그 정체는 바로 전통놀이. 나이 불문 재밌게 즐기는 놀이. 하지만 수학 때문에 엇갈리는 희비. 숨은 수학만 찾아내면 백전백승이라고요. 남은 게 있나요? 딱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바로. 오, 자신 있게 또 믿어보세요. 아 진짜요? 이렇게 도는 거야. 오. 먼저 윷놀이, 딱지치기, 투호, 산가지 등 여러 가지 전통놀이를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어떤 수학적 개념들을 익힐 수 있는지 다양하게 제시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각각의 전통놀이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소개할 때는 그림 화면이 이해를 도와 주요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수학 선생님이 직접 만든 육과 제기를 가져와 저학년들도 집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전통놀이 활용법을 알려준 것도 요즘과 같이 춥고 외출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요긴한 정보로 다가왔습니다. 맛있는 수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레스 키친이라는 코너에서는 팽이를 통한 수학 개념 익히기가 소개되는데요. 입체 도형 회전체, 회전 관성, 마찰력 등 팽이 회전에 숨은 수학 원리들을 그림과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토네이도 팽이를 만들고 팽이를 돌리는 과정이 설명한 내용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웠습니다. 토네이도 팽이를 만드는 재료도 복잡하고 만드는 과정도 쉽게 따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굳이 토네이도 팽이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는지 다소 의문스러웠습니다. 또한 출연자들의 의상과 앞치마, 식탁보, 소품, 배경화면 등의 색상과 무늬가 모두 너무 강렬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보다 다른 시각적 요소들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들이 재미를 잃지 않고 시청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화면과 야외 촬영 화면, 메스키친 코너 등 3가지 화면을 적절하게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를 마련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수다학의 지난 방송은 온 가족이 함께 수학을 재미있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전통놀이 활용법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수다학에서 소개한 수학과도 가까워지고 추억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시청자들에게 두루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YTN 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